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대출 신청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전 6시가 되자마자 인터넷은행 대출 접수가 시작됐는데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하루 한도가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청자는 접수 시작 후 1분도 안 돼 마감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일이 추석 기차표 예매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새벽부터 대출 오픈런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은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최근 은행 창구에서 한도가 부족하거나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앞둔 실수요자에게는 단순히 금리가 조금 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잔금일을 맞추지 못하면 매매 계약 자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남아있는 인터넷은행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매일 오전 6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서류 제출부터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를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건까지 더해졌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몰리면서 인터넷은행도 더 이상 대출을 무제한으로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받고 있고 올해 금융당국에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도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이미 3천억 원 늘어난 만큼 대출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카카오뱅크도 하루 신청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자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접속하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편리한 인터넷은행으로 이동한 수준이 아니라 대출 가능 여부 자체가 접속 속도에 좌우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중은행들도 이미 대출을 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 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 판매 한도를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하나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신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야 하지만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계속 줄어드는 셈입니다. 특히 집을 이미 계약하고 잔금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쉽게 일정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 수요가 다시 인터넷은행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출 신청자가 몰리자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금리도 올렸습니다.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4.47%에서 4.78%로 높아졌고 신규 신용대출 한도는 이미 1억 원으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관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기준 109조 7,533억 원으로 한 달 사이 9,713억 원 늘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신용대출이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B2 수요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전체를 더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고 K뱅크는 이달 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인터넷은행으로 이동하고 인터넷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면 다시 한도를 줄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문턱도 지금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와 같은 쏠림이 계속되면 인터넷은행도 4분기에는 대출 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는 것보다 잔금일과 신청 가능 시점, 한도, 금리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하루 단위로 한도가 바뀌거나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은행 한 곳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한 대출 경쟁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이동이 한쪽으로 몰리고 그 순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곳마저 빠르게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벽 5시부터 줄을 서듯 접속을 기다리는 모습은 그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경쟁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변화가 자신의 자금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출 시장의 분위기는 한동안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할 수 있었던 상품이 내일은 한도 소진으로 막힐 수도 있고 낮았던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 서두르는 것보다 자신의 잔금일과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대출 접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현재 가계대출 시장이 얼마나 팽팽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추가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그리고 인터넷은행으로 몰린 대출 수요가 다시 어디로 이동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의 이슈는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